안녕하세요. 스폰지보험TV 김팀장입니다. 자, 병 중에 가장 슬픈 질병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치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아직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죠. 불치병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법도 없습니다. 이 치매라는 것은 사실 암이나 다른 그런 질병처럼 본인이 막 아프거나 직접적으로 빠르게 사망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을 점차 조금씩 잃어가는 너무나 슬픈 병이죠. 그리고 주변 가족들도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질병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치매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이 넘어서 치매에 걸리시고 한 10년 정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좀 신기하게도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치매를 앓으시고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급격히 또 다시 치매가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 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빨리 치매가 오셨어요. 50대 초반에 치매가 오셔서 한 12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30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더 이상 저희 할머니를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너무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고 정말 좀 흔히 말하는 벽에 똥칠한다고 하죠. 뭐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저희 집에 모셨고, 저희 집에 한 2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고모님도 지금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유전적인 영향이 되게 큰 질병이고요. 그리고 주변 가족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분 혹은 앓으셨던 분이 있으면 본인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고모가 이제 치매랑 파킨슨병을 같이 앓고 계시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다들 다른 분들은 나라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요양병원도 잘 돼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돈이 들까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만약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병원에서도 최소 40에서 60만 원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촌형 같은 경우는 40에서 60만 원 정도 내는 그런 요양병원은 주 보호자가 한 명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요양병원에서 모든 것을 케어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촌형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 고모를 케어해 주시고, 조금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또 알바도 하고,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를 저는 직접 많이 겪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치매가 있으셔서 유전적으로 나는 치매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사례에 대해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은 정보적인 부분들을 전달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구 중에 현재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약 70만 명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도가 되면 300만 명이 치매를 앓는다고 합니다. 40% 정도가 치매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이 1년에 2,042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70만 원 정도입니다. 증상의 위중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필요한 비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중증에 가까워질수록 이 금액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치매는 현재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조금은 늦추는 그 정도에 끝나는 거고요. 암처럼 큰 수술비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간병비가 이 치매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누군가 한 명이 전담해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했지만, 자녀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부모와 이제 분리돼서 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던가 이제 전문 간병인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요양병원도 한 달에 40에서 60만 원, 조금 괜찮은 요양병원은 150에서 250만 원 정도는 지불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비용도 여전히 오롯이 가족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즘은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치매 간병보험을 준비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치매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비용이 점점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의료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만으로 치매 환자의 생활비를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내 부모 혹은 조부모가 치매였고 그를 겪었던 분들은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치매보험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이 치매보험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치매보험을 판매하는 그런 보험사들은 치매 판정 척도를 CDR이라는 척도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CDR 척도는 0점부터 5점까지 총 7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0점, 0.5, 1, 2, 3, 4, 5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증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5점에 가까울수록 중증에 가까운 거고요. 보험사에서 이 CDR 척도에서 보면 1점은 경도치매, 2점은 중증도, 3점은 중증 치매로 구분을 해서 보험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점인 경도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40% 정도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흔히 말하는 약간 건망증,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다거나 두었던 물건의 위치를 종종 잊어버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CDR 척도 1점을 받고 경도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2점에 해당하는 중증도 치매의 경우에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해당됩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정상이지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라던가 일상생활이 어렵고 혼자 씻기도 어렵고 이제 혼자 식사하고도 어렵고 자주 가던 길을 종종 잃어버리는 이런 정도를 중증도 치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CDR 척도 3점인 중증 치매는 치매 증상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씻기, 식사하기, 옷 입기, 대소변 모든 면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름이라던가 얼굴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 내가 나한테 익숙한 그런 사실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태를 CDR 척도 3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치매보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까요? 경도치매, 중증도치매,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을 해주고, 중증치매 진단했을 때는 이제 납입 면제가 되면서 종신토록 추할 때까지 월 간병비 명목으로 생활자금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될 확률이 높은 경도치매는 진단금이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보험료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보통 경도치매 때 높은 진단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저희 스펀지보험TV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CDR 척도의 증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도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본인이 자각하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기초가 돼야 될 것은 내 몸으로 재테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몸테크라고 하는데 질병테크라고도 하죠. 보험의 기본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런 큰 사고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훌륭해야 됩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보험들 위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경도치매부터 진단비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월 투자돼야 할 월 납입금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 크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도와 중증 치매에 집중하셔야지만 진단비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간병비 명목의 생활자금의 보험료를 더 납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치매는 암이라던가 뇌졸중 혹은 급성심경색처럼 그런 중대한 질병, 이런 질병들과는 다르게 큰 수술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100만원 혹은 200만원가량의 생활자금이 나오면 요양시설이라던가 전문 간병인을 이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한 1년, 2년이 아니라 치매는 너무나 길고 외롭고 너무나 슬픈 그런 싸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종신토록 지급된다라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고요. 이런 관점에서 치매보험은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 상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손보사 같은 경우에도 치매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종신이라는 개념은 생보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중증 치매 생활자금은 3년 혹은 5년 정도로 짧게 기간을 정해서 지급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대리 청구 지정 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치매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본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다른 지인 혹은 가족분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서 혹은 계약 당시에 꼭 지정 청구인 제도를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치매는 가족력이다.